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 이산 가족을 화상 상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뉴요커들은 아마존 제2본사 무산이 결국 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 교육감, 교육위원장이 공립학교 개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학교가 부정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것이며 자체 조사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특목고의 아시안 합격생이 올해도 절반을 넘기며 다른 인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미주 한인 이산가족을 화상 상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북측과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미주 한인 이산가족을 화상 상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남북 간 협의가 준비 중인 사안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나 내부 준비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협의 진전 과정을 보면서 추후 적십자 회담 등에 대한 상황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도적 사안들은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도 한국 정부가 화상 상봉에 재미 이산 가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규민 회장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국무부 한국 담당 직원과 통화를 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에 남북 화상 통화 얘기를 할 때 재미 이산가족을 포함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지난 2007년 이후 막혀있던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유엔과 한미 양국은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관한 모든 대북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뉴요커들은 아마존 제2본사 무산이 결국 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뉴욕주 등록 유권자 7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마존이 롱아일랜드 시티에 제2본사 설립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뉴욕주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스티븐 크린버그 조사원은 대부분의 뉴욕 주민들은 아마존 제2본사 무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응답자들의 58%,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아마존 제2본사 취소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을 아마존 철수를 조장한 대표적 인물로 꼽으며 12%만이 영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아마존의 철수에는 퀸즈 지역 시민단체 34%,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29%,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28%, 아마존 26%, 뉴욕주 상원 21%, 노조 17% 등의 순으로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뉴욕주의 당면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56%로 반대 41%보다 많았고 교통 혼잡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52%가 쿠오모 주지사의 안을 지지했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에 대한 조사에서는 58%가 찬성, 39%가 반대했으며 뉴욕 시민의 경우 74%가 지지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이 6천만 달러 규모의 학교 개보수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학군 교육감, 교육위원장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육국에 지원 신청을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운 내 학군의 개보수를 추진 중인 팔팍 교육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위원들은 학교 건물들이 지나치게 낙후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등 개보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사 계획과 비용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정리해 이번 주 금요일 뉴저지주 교육국에 지원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chools need more TLC. Our boilers, our roofs, our windows. These are structures of the 1920s at our elementary school. The high school, I believe, was constructed in the late 60s. So again, the time has come that. 펠팍 일부 주민들은 6천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가 주민들과 대화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올해 공사에 들어가도 완공되기까지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주 정부를 통해 예산의 40%를 지원받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4월 25일 펠팍 하이스쿨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번 개보수 계획과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어플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이런 공사를 할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를 시킬 거고 그거를 4월 25일 날 발표를 할 거예요. 교육위원회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올해 6월까지 최종 설계를 마치고 9월 24일에는 개보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붕과 수도관, 보일러 시설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쌤입니다. 미국 명문 대학들의 사상 최대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서 예일대학교는 부정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것이며 자체 조사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살로비 예일대 총장은 모든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서를 위조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오랜 정책이라고 강조해 부정 입학생의 입학 자격 취소를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예일대 입시 비리 코치는 한 명이지만 예일대는 자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최근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 대해 성인 자녀의 성공을 위해 뭐든 하려는 부모들의 태도가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도 부모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직접 해야 할 부분도 나서서 미리 해결해주는 부모들이 자녀가 실수를 딛고 성장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와 모닝컨설트가 최근 발표한 18세 이상 28세 이하 성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의 일정을 관리하는 등 실패해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실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넣어주겠다는 사설 입시 카운슬러들은 호황기를 맞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현재 활동 중인 사설 대입 카운슬러가 약 17,000명으로 집계돼 14년 만에 약 5배가 늘어났으며 카운슬러들이 보통 시간당 $350를 청구하며 일부 카운슬러는 시간당 $10,000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특수 목적고의 아시안 합격생이 올해도 절반을 넘기며 다른 인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와 브롱스 과학고는 합격자의 60%가량이 아시안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2020 학년도 특목고 입학시험에 응시한 아시안 학생 8,451명 가운데 29%가 합격해 전체 인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뉴욕시 교육국 합격률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특목고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 학생 비율은 절반 이상인 51.1%를 차지해 타인종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다음으로는 백인 학생이 전체 합격자의 28.5%, 1,368명을 차지했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각각 4%와 6.6%에 그쳤습니다. 학교별로는 브롱스 과학고 합격자 803명 중 58%가량인 463명이 아시안 학생이었고 스타이브센트 역시 전체 합격자 895명 가운데 66%인 587명이 아시안 학생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에 입학한 흑인 학생은 7명에 그쳤습니다. 전체 8개 특목고 중 아시안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퀸즈에 위치한 요크 칼리지 퀸즈 과학고로 합격자의 80%가 아시안 학생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특목고 입학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 수는 27,52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12명 감소했으며 8개 특목고 정원이 총 4,798명으로 합격률은 17.4%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 개조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뉴욕 시민이 1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지하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주택 권리 옹호단체인 차하야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와 프레스센터는 주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조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뉴욕 시민들은 합법 아파트의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주거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실은 환풍이 잘 안 되고 화재 소화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도 커 거주민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주거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실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근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지만 불법 개조 지하실 세입자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에 대해 불법 지하실이 공사를 통해 합법으로 바뀌면 랜드로드가 당연히 렌트를 올릴 것이라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지역에서 지하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5개 보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 신축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서며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의 서민 아파트 입주자 약 500여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의 스토리 애비뉴 웨스트 아파트는 오는 5월 13일까지 223가구를 모집합니다. 렌트는 $389에서 $2,066로 입주 가능한 최고 연수입은 1인 $15,292에서 $133,100까지입니다. 스튜디오는 유닛당 1인 가구로 한정돼 있으며 $15,292에서 $21,930의 연수입은 월 렌트 $389입니다. $37,920에서 $65,790의 연수입을 거두는 1인 가구는 월 렌트 $1,049입니다. 입주 가능한 가구 규모는 최대 6인 가구로 3베드룸 유닛의 렌트는 $1,289에서 $2,066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3베드룸에 입주 가능한 연수입은 $46,835에서 $133,100입니다. 퀸즈의 파라코웨이 소재 비치 그린던 아파트는 오는 5월 17일까지 11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연수입이 $13,303에서 $21,930인 1인 가구는 스튜디오의 경우 월 $331입니다. 최대 $73,100 연수입의 1인 가구라면 스튜디오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최고 월 렌트는 $1,091입니다. 3베드룸의 경우 월 렌트는 $594에서 $1,910로 지원 가능한 가구 규모는 3인에서 6인 가구로 입주자 연수입은 가구당 $23,006에서 $121,000로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브루클린 부시윅, 윌리엄스버그와 브롱스, 모트헤븐 등에도 신축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아파트들이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경찰 병력의 활용을 위해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시범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시범 프로그램을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조치가 출동 경찰 병력이 낭비돼 다른 응급 구조일이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다른 4개 보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911에 신고할 필요 없이 운전자들끼리 운전면허증과 차량 보험서, 차량 등록증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나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받아 DMV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1,000 이상일 경우 사고 발생 후 10일 안에 관련 서류를 DMV에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만약 접촉사고 후 운전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뉴욕주 차량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신고 내용이 달라져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보험 사기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단순 경범죄에 대해 체포 대신 소환장을 발부하는 조례 시행 이후 소환장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맨하탄 검찰과 브롱스 검찰이 단순 경범죄로 발부된 소환장을 모두 기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맨하탄 검찰과 브롱스 검찰은 노상방뇨와 공공장소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순 경범죄를 기각시켜달라는 루리 랜스맨 뉴욕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소환장을 기각 처리하기로 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랜스맨 의원은 지난 2016년 단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위해 통과된 뉴욕시 형사제도 개혁 조례 이후 경범죄 관련 소환장 발급 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스맨 의원은 이에 따라 과거 마리화나 단속처럼 단순 경범죄 소환장도 소수 인종에 집중적으로 발부되는 등 인종차별 문제가 있는 만큼 모두 기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형사제도 개혁 조례는 노상방뇨나 전철 무임승차, 전철역 내 개찰구 무단 통과, 공공장소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순 경범죄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체포하지 않는 대신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하탄 검사장은 낮은 수위의 경범 티켓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렌트 계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종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부받아 피해를 받은 이들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루클린 검찰청은 랜스맨 의원이 요청한 단순 경범죄 소환장 기각 조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며 퀸즈와 스테튼 아일랜드 검찰청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파토를 집중 보수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LA시 도로서비스국은 최근 LA시 의회로부터 25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의 민원전화 312를 통해 파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파톨 찾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시 의원은 최근 남가주 지역에 잇따라 내린 폭우로 인해 파톨 문제가 악화되면서 지난 1월에만 3,911건의 파톨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보수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공공사업국과 도로서비스국 관계자들은 이번 달 말까지 직접 현장에 나가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파톨을 찾아 보수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남성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범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쯤 산타모니카에서 한 차량이 전동 스쿠터를 타던 40대 남성을 친 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여부를 파악했지만 그대로 달아났다며 뺑소니 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뺑소니 피해 남성은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는 키 6피트 2인치의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차는 흰색 토요타 캠리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차체 앞부분에 흠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심되는 차량을 본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7일 연방 하원에 발의된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을 폐지하는 고급 기술 보유 이민자 노동자 공정 대우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어 연방 하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마친 하원 의원은 현재 219명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7일 법안 발의 당시 서명 의원 11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서명 의원이 103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해고된 로버트 데비토 전 경관은 최근 자신을 해고한 헨리 루 전 시의원과 마크 잭슨 경찰서장, 제임스 로튼도 전 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데비토 전 경관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업을 잃게 하고 보수와 베네핏을 못 받게 했다며 자신을 원대 복귀시키고 재정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유나이티드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는 소송 제기 6개월 만에 양측이 밝힐 수 없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한국식 이름으로 인해 항공기 예약석을 빼앗겼다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유나이티드 항공 측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합의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대형 산불을 피하기 위해 3월 16일에서 5월 14일까지 주 저녁에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 야외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형사나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첫 번째 적발 시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요리를 하기 위해 숯을 태우는 것과 종교 의식 등을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은 허용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영상 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바람이 불겠으며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